대전 충남이 저는 전 세계에서 세계사적인 혁신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엄청난 모델을 만들었었던 도시들이 있어요. 이탈리아의 그 피렌체나 뭐 이런 데에서 자본주의적 혁신이 시작되는 어떤 큰 혁신을 만들어내고, 뭐 암스테르담 같은 데서는 자본주의를 완성했다. 뭐 그런 뭐 예를 들면 주식시장, 주식회사제도, 특허제도 뭐 이런 어떤 제도적인 발명들을 통해서 뭐 그렇게 앞서 나갔던 도시들도 있고, 뭐 산업혁명기에 어디 뭐 이런 식의 뭔가 세계사적인 혁신을 만들어내면서 정말로 큰 성장과 기여를 한 도시들이 있는데, 저는 대전이 충남이 그리고 대전 충남 통합된 우리의 도시가 정말로 그런 큰 혁신적인 새로운 세상의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도시, 그 정도가 될 만큼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사실 근데 현실은 이 시대를 따라가고는 있는 건가? 지금 뭐 AI 전환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기후위기나 여러 가지 위기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잠재력도 있는데 아 도대체 급변하는 시대에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뭐 이런 경제 질서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적응이나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느낌들, 그런 어떤 판단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 우리의 지역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훌륭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정말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이 도시를 만들고 싶다라는 이제 그런 꿈을 꾸게 됐고, 그게 이번에 이제 그 대전 충남 통합시장 출마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도시를 대전 충남 통합시에서 만들겠다. 그런 거죠. 이 낡은 서울을 넘어서. 낡은 서울을 넘어서. 낡은 서울을 넘어서 이 젊은 대전, 강한 충청으로 나아가서 시대 자체를 바꾸겠다. 시대를 이끌고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서울이 그냥 낡았다라고 하는 거는 뭐 정치적인 수사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만큼 기존 시대에 우리가 여태까지 성장한 어떤 모델로서의 서울은 정말 훌륭한 도시죠.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근데 그냥 대전 충남이 그럼 서울 어떻게 이길 건데? 어떻게 비슷한 경쟁력이라도 가질 건데? 어떻게 글로벌한 경쟁력에 글로벌한 도시가 되어갈 건데? 라고 하면 기존의 서울이 뭔가 성장해왔던 그 방식 그대로 우리가 정말로 따라갈 수나 있어? 라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대전 충남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뭐 과학, 교통, 산업적인 뭐 에너지 차원의 아니면 농업에서의 그런 다양한 산업적인 경쟁력들을 잘 연결시키고 깨어내서 응축시키면 뭔가 우리 대한민국이 서울이 기존에 했던 어떤 낡은 성장의 공식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공식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혁신과 미래를 열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두 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는 정서적인 측면이고 하나는 구체적인 정책적인 내용적인 측면인데,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저항감, 걱정 이런 것도 저도 이해는 됩니다. 우리 대전의 정체성, 충청남도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 아니야? 내가 나고 자란 이 도시의 뭔가 영역 바운더리가 깨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나는 그럼 이제 대전 사람이 맞아? 약간 이런 식의 이제 정체성의 저항감이 분명히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다녀요. 이게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조금 달리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다. 제가 이제 선거 과정에서도 신수도권을 만들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리가 새로운 수도권의 정체성을 다시 발견하고 재구축하는 시기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도권이라고 하는 게 그냥 서울과 주변 약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1극 중심의 경쟁력의 저하, 서울 1극이 주는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결국 우리가 새로운 수도권으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획득하고 발견할 때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정체성에 대한 걱정이나 정서적인 저항감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가 함께 많이 이야기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가려는 그런 어떤 이 새로운 역사를 열겠다는 노력들이 이루어진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극복돼야 되는 문제 아니겠냐,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드리고 있고, 구체적인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뭐가 이익인데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근데 그런 이익에 대해서는 최근에 정부에서도 20조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지만 저희가 이제 20조라고 하는 연간 5조 원의 지원이라고 하는 게 훨씬 네. 구체적인 내용으로 지역 발전이나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연결시키는 내용들을 저도 여러 가지 이제 선거 과정에서 공약도 말씀드리고 또 의견도 많이 들으려고 하고 네. 있는데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돈 문제니까 20조가 그냥 단순하게 4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일종의 재정적인 시스템으로 만드는 게 일단 첫 번째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저희 당내에서도 그렇고 지금 당과 정부가 긴밀하게 이 네. 협업을 하고 있고 그렇게 재정을 충분히 확보하고 그 이후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일종의 산업정책, 네. 지역산업정책의 측면인데 네. 지금은 사실은 지역산업정책이라는 걸 제대로 할 만큼의 뭐 첫 번째 돈이 없었고 두 번째는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산업정책적인 역량도 사실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정책은 다 중앙정부가 하는 거 아니야? 네. 라고 솔직히 여겨져 있는 게 좀 있고 그만큼의 일종의 자원도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네. 제가 자본금 3조 이상의 충청권 산업투자공사 만들자라고 네. 예전에 뭐 되게 일찍이 발의도 하고 지금도 정부랑 그 협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산자부는 네.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지역산업 정책을 확실하게 끌고 나갈 수 있는 시스템 네. 거기에서 만들 수 있는 우리 지역에 특화된 뭐 AI든 바이오든 뭐 대운충남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네. 그런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어떤 능력들을 구성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생활권 국토 계획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저희가 뭐 제가 그런 얘기 얼핏 자주 드리기는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네. 대전에서 여의도 오는 게 네. 대전에서 내포 가는 것보다 심리적으로 훨씬 쉽거든요. 아, 그래요? 물론 시간은 뭐 네. 차 끌고 내포 가는 게 나을 수는 네. 있을 텐데 네. 뭔가 제가 하루에 여의도를 2번 왔다 갔다 하는 일은 많아도 네. 내포를 하루에 2번 왔다 갔다 한다고? 아. 약간 뭔가 이게 간단치 않은데? 라는 느낌이 심리적으로는 들어요. 물론 물리적인 시간도 거의 네. 비슷하게 드는 게 맞고 결국 근데 우리가 이 대전 충남 통합시 그리고 충청권의 초광역 생활권과 경제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네. 그런 광역교통계획부터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가끔 이제 일종의 지역을 접는다라는 식으로도 표현을 하는데 네. 철도망이 그런 효과를 분명하게 주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수도권 GTX 같은 것처럼 네. 저희가 대전 내포 천안을 30분에 다 연결해 놓으면 그게 얼마나 이 충청 전체 생활권이나 이런 광역경제권을 형성하는 핵심 축이 분명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광역 생활권을 조성할 수 있는 국토 기획력과 그런 것들을 집행할 수 있는 이 권한과 능력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그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돈, 산업정책 컨트롤 타워 이런 이 광역 교통계획과 생활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권한과 능력 이 세 가지의 축이 가장 중요하고 네. 그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통합법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 부처와의 논의도 진행하고 있죠. 그럼 이런 거를 이제 주민들이 알게 되면은 갈등이 조금 없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아무래도 더 많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실제로 저는 그런 말씀도 드리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번에 통합될 수 있어? 라는 물음에는 전 두 네. 가지가 섞여 있다고 봐요. 하나는 네. 그래서 이번 선거를 뭐 통합시장을 뽑는 거야? 라는 네. 질문 하나랑 네. 정말로 화학적인 결합의 통합이 될 수 있어? 라는 이 의미가 좀 같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네. 통합시장을 뽑는 선거나 그런 어떤 행정 시스템의 결합은 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당장 뭐 이번 선거를 그렇게 할 거고요. 아, 네. 그런데 이제 일종의 화학적인 결합을 네. 하는데 그게 네.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 역사적인 측면에서 아니면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정책적인 비전 차원에서 이 화학적 결합이 바로 이루어지냐 많은 시간과 노력이 걸릴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소통을 해야 될 겁니다. 네. 이제 그렇지만 제가 이번에 이 선거 과정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당장 통합한다고 하니까 저 같은 사람들부터 네. 더 넓은 꿈을 꾸거든요. 네. 더 거대한 이야기들을 네. 하고 네. 더 다른 계획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네. 뭐 언론인들, 네. 학자들, 네. 아니면 그냥 보통의 생활 하시는 보통의 분들도 네. 생각하는 어떤 그 지평 자체가 넓어지는 거죠. 거기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어떤 넓어지는 시야와 비전 속에서 그리고 네. 더 넓어지는 정책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여러 노력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네.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갈등 요인들도 줄어들고 물론 또 우리가 지금 예상 못하는 새로운 갈등들도 다시 네. 튀어나올 여지가 엄청 네. 많지만 결국 그 과정 속에서 통합이 점진적으로 끊임없이 네. 이루어져 나가는 거겠죠. 결국은 그 갈등도 그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도 네. 우리가 얼마나 우리 지역의 새로운 어떤 발전의 모멘텀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족쇄가 되느냐를 결정하는 거는 결국은 뭐 우리 자신들이니까 그 과정에서 정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희의 의무이기도 하고요. 새로운 시대라는 건 네. 새로운 과제, 새로운 일하는 방식, 새롭게 일하는 사람들이 결합된 형태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거든요. 이거 제가 심심할 때마다 네. 요즘에 뭐 이동하거나 밤에 자기 전에 누워가지고 AI 서비스들 이것저것 해보는 게 약간 취미가 돼 있거든요. 네. 아, 진짜 장난 아니에요. 수노라는 서비스 활용해서 노래 같은 거 만들어서 막 유튜브 같은 데 올려놓고 막 그런 것도 있는데 네. 그건 약간 어떻게 보면 재미삼아 한 거였고 너무 신기해서 제일 좋은 건 예를 들면 노트북 LM이나 네. 이런 부분 와 진짜 제가 그런 거 써보면서 이게 진짜 너무 대단하다. 진짜 너무 대단하다. 일하는 방식이 네. 무섭도록 바뀌고 있구나. 정말로 무섭도록 바뀌고 있구나. 맞아요, 진짜 맞아요. 너무 놀라우면서 엄청나게 공포스럽거든요. 네. 일론 머스크도 쓰나미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네. 쓰나미보다도 저는 더 과격한 것 같아요. 쓰나미는 뭐 해안가 정도 덮치는 거지만 네. 이거는 그냥 인간사회 전체를 지금 덮치고 있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통합이라고 하는 권역이 넓어지고 있기도 하지만 네. 이거를 이제 합쳐서 새로운 어떤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저는 기존의 틀을 파괴하고 새롭게 나가야 되는 영역이 무수하게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그냥 단순하게 1+1 하는 게 아니고 네. 오히려 단순하게 그냥 비슷한 것들을 합쳐가지고 덩치를 키우는 게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서 일하는 방식과 문화의 완전한 변화가 요구되고 그런 것들을 실행하는 게 이번 통합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네. 그래서 저는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과제, 새로운 일하는 방식을 오히려 더 빨리 뭔가 적응하고 아니 네. 단순 적응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류의 리더십이 오히려 지금 시대에는 훨씬 더 적절한 게 아닌가. 네. 오히려 내가 뭘 많이 해봤어 네. 라기보다 네. 새로운 일을 하는 데서 엄청나게 유능해 라는 게 지금 시대에 훨씬 부합하는 일 아닌가. 당장 뭐 선배 정치인분들 굉장히 훌륭하시지만 저처럼 무슨 맨날 뭐 노트북 LM과 제미나이와 막 이런 거랑 요즘 맨날 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새로운 일하는 방식을 가장 기민하게 뭔가 이 적용해서 함께 사실 뭐 이것도 뭐 근데 어차피 한 달 후면 또 바뀌긴 하니까 네. 한 달 후면 또 바뀌긴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이제 이 앞서 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이 시대에도 요구되고 지역에도 요구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통합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바로 할 일이 있고 꾸준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졸속이 되지 않으려면 졸속이라는 네. 건 뭐냐? 네. 지금 할 일만 딱 하고 이후에 할 네. 일들을 놓치는 거야. 예를 들면 선거만 통합하자, 네. 껍데기만 합치자 하고 네. 그거야 뭐 그냥 통합하면 하는 거니까. 네. 근데 이후의 과정들을 어떤 식으로 진행해 나가고 관리해 나갈지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따져보는 건데 저는 그래서 이번에도 단순하게 통합특별법 하나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통합특별법뿐만 아니라 재정 네.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세법 종류들 네. 아까 제가 뭐 충청권 투자공사도 얘기했지만 네. 충청권 산업투자공사 말고 뭐 도시공사도 바꿔야 되고 뭐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정책 패키지들이 있어야 됩니다. 정책적인 다양한 패키지를 만들어서 한꺼번에 해야 되는 게 일단 중요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아까 어떤 과정적인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충청특위에서 시민들하고도 얘기하고 저희가 아주 긴밀하게 정부하고도 논의하고 대통령실하고도 논의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후에도 이게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통합하고 선거 치렀으니까 끝! 이게 아니고 네. 저희가 여당인 만큼 그리고 네. 국회에서도 다수당인 만큼 뭐 이번에 통합시장 선거도 분명히 잘 될 거니까 네. 네. 지방정부의 대부분을 또 이끌어 나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주체로서 아주 긴밀하게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과 지방정부가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긍정적인 계획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지금 예상치 못한 어떤 부작용이나 어떤 문제점들을 네. 아주 신속하게 해결함에 있어서도 확실하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냥 통합한 이후에 뭐 통합시장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내팽개치는 순간 이건 결과적으로 졸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졸속은 저는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후에 우리가 그런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할 때 아니면 부정적인 일들을 극복할 때 그 과정을 어떤 식으로 이제 대처하는지가 졸속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후에도 절대 이게 졸속이 안 되도록 만드는 우리의 시스템이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말씀하실 수 있는 정책 패키지라는 게 혹시 있을까요?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재정적인 분야에서 아까 제가 이렇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재정, 산업, 과학교통을 비롯한 생활권에 대한 국토, 그러니까 산업, 뭐 국토 정책 약간 이런 식인데 재정적으로 사실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방세법 등등의 세법 개정이나 기금 설치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정 관련 세제 법제 패키지가 하나 필요하고 산업투자공사나 뭐 예를 들면 도시개발공사의 이 기능 조정이나 이런 관련된 산업과 교통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패키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약속에 가까울 수는 있긴 한데 뭐 법안은 아닐 수 있지만 이제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당이 정부가 이 국민들께 약속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는 기초단체와 광역이 이게 어떻게 구분돼야 될지가 지금 얘기들이 되게 많고 아직 이걸 결정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건 저는 당에서 약속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단체들이 이 통합 과정에서 확실하게 아니면 더 효능감을 더 빨리 느끼실 수 있도록 뭐 예를 들면 지난번에 출마 선언할 때 공약 중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냥 뭐 지금 2조 정도는 뭐 20개 저희가 그 기초단체가 있거든요. 한 1,000원씩 주겠다 그냥. 이거는 기초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그 발전 비전에 부합하는 것들을 한번 찾아서 그건 못한 거 되게 많으니까 한번 다 해보자. 그런 식으로 기초와 광역에서 어떤 식으로 재정을 분배하고 어떻게 기초 단위에 그리고 아예 이제 실생활에 이 관련된 부분들을 이 효능감 있게 만들어 나갈지를 결정하는 일들 하나랑 이게 저희가 이제 5조를 준다고 해도 메가 프로젝트를 하려면 여러 가지 행정 절차 같은 게 되게 많아요. 뭐 예타제도도 있고 뭐 예타뿐만이 아니라 사실 미시적으로 들으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속도감 있게 그리고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다 무슨 예타 면제로 법 개정 이런 거 아니더라도 저는 정부와 당이 함께 약속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큰 메가 프로젝트 몇 개에 대해서는 뭐 언제까지 검토해가지고 예타 면제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속 지원 체계를 확실하게 갖춰 나가겠습니다. 다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재정 관련된 패키지, 그런 일하는 체계를 만들 수 있는 패키지, 그리고 이후에 실제로 단기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나눠서 적용하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는지 앞으로의 정부 운영 관련되어 있는 계획 세 가지를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으면 국민들도 통합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익과 그 시너지를 명확하게 인식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 더 해줘야 됩니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그게 명확하게 있어야 되고 관련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보강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후에 중앙정부의 지원 체계라는 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신속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통합에 지난번에는 사실 되게 그냥 20조 뭐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산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크게만 이야기 됐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뒷받침이 된다고 하면 대단한 지금까지 상상치 못했던 대한충청의 미래를 우리가 설계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번 선거를 하면서 첫 번째로는 재밌습니다. 통합에 대해서 더 나은 상상을 하는 것도 그 상상 속에서 구체적인 어떤 공약과 구체적인 우리 지역의 다른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도 솔직히 너무 재밌고요. 더 큰 꿈을 꿀 수 있다는 게 그냥 우리가 인구가 줄고 있는 그런 지역을 극복해보자, 청년이 떠나고 있는 지역을 극복해보자가 아니라 진짜로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보자 라는 더 큰 꿈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즐겁습니다. 근데 저는 선거 과정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함께 꿈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그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거 과정이 그렇게 된다면 그냥 단순히 후보자 한 명을 뽑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 각오는 그겁니다. 정말로 꿈꿀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 대전 충남이 지금 너무 어려워.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돼 라는 수동적인 도시가 아니라 지금까지 안주하던 시절, 지금처럼 수동적으로 그냥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그런 일을 하는 시절, 뭐 인구가 너무 줄고 뭐 어떤 지역의 어려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해나갈 수 있는 자신감을 너무나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도시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야만, 또 그렇게 만들 후보 장철민이라고 하는 걸 시민들이 발견해야만 선거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